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신혜필 지망생 신혜필입니다. 이게 귀가 울리지? 제가 오늘 본 영화는 제임스 건 감독의 슈퍼맨인데 혹시 제가 이걸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신혜필 지망생. 특히 슈퍼맨이 DC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이번 영화는 DC가 또 MCU같이 뭔가를 또 만들어 왔더라고. DCU인가? 그래서 그 시리즈의 첫 영화. 근데 제가 이제까지 DC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 중에 재밌게 본 거는 배트맨밖에 없거든요. 뭐 놀란 감독이 만든 3부작도 그렇고 최근에 그 로버트 패틴슨이 만든 더 배트맨 시리즈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뭔가 어둠 시꺼멓게 가리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고독하게 싸우는 느낌의 이 캐릭터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슈퍼맨 너무 양기가 가득하다. 같이 놓고 세어봤을 때 한쪽이 색을 다 가져갔잖아. 야 이거 뭐야. 그래서 슈퍼맨? 당연히 볼 생각이 없었더랬죠. 저는 저스티스 리그도 안 보고 맨 오브 스틸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냥 슈퍼맨과 관련된 거를 굳이 그렇게 챙겨봐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에 대해서 저기 DC 팬들이라든지 아니면 슈퍼히어로 그 장르의 덕후분들께서 그래도 나름 좋다라고 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호기심에 한번 보러 갔습니다. 네, 시놉시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슈퍼맨은 오늘도 세계 곳곳의 위협에 맞서 싸우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한편 렉스 루터는 슈퍼맨을 무너뜨릴 비밀을 손에 넣고 역대 최강의 슈퍼 빌런들과 함께 총공격에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은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슈퍼도 크립토와 함께 맞서게 되는데 과연 그는 이 잡념 없는 위기에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이 최근 제가 봤던 슈퍼히어로 장르 시놉시스 중에 가장 단순 어디 뭐 어쩌고를 갖다 유니버스에서 넘어와서 그 사건이 있고 그 배경이 있으로부터 이런 게 없어서 정말 좋았다. 이런 게 첫 번째 챕터 영화들의 장점이 아닐까요? 솔직히 이번에도 슈퍼맨 하고 나왔긴 했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흐릿는 하고 이제 그냥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고 이제 치부하는 것 뿐이지 한바탕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뭘 또 슈퍼맨을 나와 라는 생각이 솔직히 처음에 좀 들긴 했었어. 그래서 언제 성불할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언제 잊혀질 수 있어? 세간에는 막 그전 시리즈들이 망했다, 뭐 잘 안 됐다, 흥행 못했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시리즈를 낸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 흑자가 났다는 건가? 뭔가 계속 가능성이 자꾸 보이나?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 진짜 찐찐막으로 한 번만 더 내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아무튼 위에서부터도 계속 그게 설득이 되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제작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긴 해요. 그 시장에 대해서.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슈퍼맨, 뭐 배트맨 그렇게 DC 유니버스 영화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근데 제가 불평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불평쟁이 입장에서 본 DC 유니버스의 첫 번째 영화 슈퍼맨은 어땠을까요? 뻔했어요. 근데 흥미로웠어요. 빠밤. 그러니까 저가 악플러는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별명 겸 설명을 한번 지금부터 드려보자면 일단 제가 슈퍼히어로 장르를 볼 때 좀 재밌다고 느껴지는 요소 두 가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작품을 보는데 뭔가 내 기억 저편에 묻혀져 있던 그 아련한 기억과 추억과 그 향수를 불러 일으켜내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 이번에 영화 오프닝이었나? 그러니까 첫 번째 시퀀스였나 해서 슈퍼맨 테마곡이 되게 은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처음에 처연하고 은은하고 이게 조용하게 나오니까 슈퍼맨 테마곡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노래가 깔리나 보다 하고 있는데 뭔가 되게 익숙한 멜로디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이게 슈퍼맨 테마곡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게 살짝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 저는 어렸을 때 슈퍼맨, 뭐 배트맨 그런 그쪽 DC 캐릭터들에 대한 콘텐츠를 본 적이 없음에도 슈퍼맨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데 이렇게 은은하게 뭔가 그들의 테마곡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나오니까
비록 내가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내 어렸을 적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이들에 대한 뭔가 역사라고 해야 하나? 그 어떤 웅장함 같은 게 되게 확 몰려오는 느낌? 내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지금 나이 30 넘어서까지 어쨌든 이 시리즈를 알고 있고 어쨌든 이 시리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감동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울컥을 했나 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 가까운 제가 그럴 정도였으면 진짜 찐 팬들은 어땠을까? 진짜 자기가 아기 때부터 지금은 나이가 정말 많이 먹은 입장인데도 어쨌든 슈퍼맨 영화가 계속 생산되고 있고 뭔가 계속 재개하려고 노력한다는 그거를 보고 있으면 진짜 좀 마음이 뭔가 되게 감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그 슈퍼히어로 캐릭터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대해 내가 더 알고 싶어지는가, 그 캐릭터를 더 보고 싶은가가 저에겐 좀 중요한 요소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슈퍼맨 영화긴 한데 정작 슈퍼맨보다도 그 미스터 테리픽이나 호크걸?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호크걸 님이 그 싸우실 때 정말 진짜 짐승 울음소리를 내잖아요. 그게 좀 좋았달까? 좀 투박한 액션이기도 하지만서도 그렇게 어쨌든 캐릭터성을 확 살리고 근데 정작 마스크를 벗으면 또 되게 조그마하신 모습에서 갭 뭐해 라는 것이 발생해서 좋았었고요. 미스터 테리픽 씨는 처음에 이름만 나왔을 때 그냥 이름만 보고서도 아 진짜 이름 개구리다 이러고 되게 이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얼굴에 절연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냥 되게 또 저것도 이제 인상 찌푸리면서 본 거야. 근데 보다 보니 멋있어! 이 캐릭터가 이제 혼자서 적군기지 가가지고 1대 다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슈퍼맨 영화에서 가장 재밌었던 액션씬이 그 씬이었답니다. 네, 슈퍼맨 영화에서 슈퍼맨이 나오는 액션씬이 아니고 심지어 카메라 무빙도 막 슈퍼맨 같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컷이 한정적이거든요. 이게 그 미스터 테리픽이 쳐놓은 방어막 안에 갇힌 기자가 이제 주변을 이렇게 관찰하는 시점으로 약간 뱅글뱅글 도면서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상황을 깔끔하고 단촐하게 말아주니까 액션이 되게 절도가 있는 게 확 느껴지고 군더더기가 없고 미스터 테리픽의 그 간지를 그리고 그 캐릭터의 어떤 성격 같은 것도 되게 잘 드러내줬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씬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 캐릭터가 주변에 어떤 플라스틱 정령? 구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그게 막 피웅피웅 날아가가지고 막 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 개인 취향으로 따지자면 제가 슈퍼히어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엑스맨 매그니토인데 매그니토가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좀 좋았나? 아 저거 매그니토가 했었던 건데 약간 이러면서 좀 좋았던 건가? 아무튼 저는 그렇게 좀 몸 많이 안 쓰고 막 먼지 바람 날리지 않고 본인이 막 손가락 조금 까딱까딱 해가지고 싸우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네 멋있었다. 간지가 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슈퍼맨 영화를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었다. 이제부터는 어떤 부분이 좀 지루하거나 의아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 일단 영화를 보기 전부터 저는 슈퍼맨의 캐릭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원색의 이 팬티 스타킹 쫄쫄이의 망토 이거 너무 not my style.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 어떤 S 로고라든지 뭔가 이런 딱 화려한 색감 등이 캐릭터화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해요. 단순하고 강렬하고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 이미지가 딱 기억에 박혔었으니까 그 당시에 막 뭔가 막 뭐 이제 영웅을 그려라 막 멋쟁이 캐릭터 그려라 하면 다 이 느낌으로 그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파급력 같은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하는 거지만 그냥 너무 그냥 제 기준 너무 미국스러운 캐릭터 디자인이라서 좀 왜 굳이 이런 복장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 마지막에 살짝 에필로그 느낌으로 슈퍼걸이 나오잖아요. 뭐 사촌 이러던데? 슈퍼맨, 슈퍼걸 이렇게 뭐 슈퍼 할아버지, 슈퍼 고모 이렇게 다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슈퍼걸도 똑같은 옷 입고 나타나는데 그걸 또 여자라고 미니스커트 입혀서 내는 그것도 너무 짜치는 거야. 그러니까 저 S가 뭐야 얘네 피부야? 외계인들 피부 이게 외계인 스킨인 거예요?
아, 왜 자꾸 흥분이 되지? 그러니까 일단 뭐 그렇다 쳐. 그냥 뭐 어떤 설정이 있겠지. 물론 내가 모르는 어떤 뭔가 비하인드가 있겠지. 그거를 모르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 좀 기가 찰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무튼 이게 그렇게 나는 막 갖고 싶지 않아. 막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래서 관심이 안 가져졌어 일단.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좀 더 호감스럽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거슬렸으면 거슬렸지.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또 본질을 봐야 되잖아요. 슈퍼맨 디자인이 이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차초하고라서도 슈퍼맨 캐릭터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 착돌이 완전 사람 좋아맨 성선설 뭐 이런 느낌으로 뭔가 나오는 앤가 봐. 근데 그것조차 약간 내 취향이 아닌 게 저는 살짝 음기가 담긴 캐릭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취향을 반영해서 약간 조금 변형시켜보자면 착해맨인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눈 돌아가서라도 약간 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야 돼. 뭔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왜 나는 구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딜레마를 겪으면서 으아! 한번 하고 되게 좀 시니컬하게 성장하는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번 영화에 나온 슈퍼맨에게 너무 잔인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슈퍼맨 너무 양기가 넘친 너무 저기 소년 만화 주인공 재질 캐릭터. 저는 오히려 그 인간 버전 이 인간 스킨이라고 하나? 아무튼 이 버전이 이 안경 버전이 더 훨씬 좋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그 장면 나올 때 그래 이거지 하고 딱 좋았는데 진짜 처음만 나오고 내내 슈퍼맨으로만 나오거나 그게 조금 실망이었어. 나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크리스토퍼 리브 완전 원조 슈퍼맨 때도 오 슈퍼맨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처음으로 흥미를 가졌던 계기가 인간 버전일 때와 저기 히어로 버전일 때 그 이미지 디자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었는데 이게 이번 영화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살짝 자기 청소년 시기 때 슈퍼맨이 살았던 방을 보여주는데 거기 막 이모 음악하는 밴드들 포스터도 막 붙어있는 거야. 얘 진짜 너드일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북슬북슬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큰 안경 끼고 꽉 조이는 셔츠 입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 그 비중을 좀 더 늘려주지. 아무튼 결론은 슈퍼맨의 어떤 그런 캐릭터성이 내 취향이랑은 좀 안 맞은 게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영화 내용이 좀 투박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단순했던 것 같아요. 뭐 구성이라든지 뭐 빌런이라든지 뭔가 의아하다고 느낀 것이 슈퍼맨이 처음에 욕먹었던 계기가 자기가 무슨 미국 대표라도 되는 양 나대가지고 정치 생각 안 하고 혼쭐 내고 왔다가 혼난 거랑 그리고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조금 예전에 쎄한 말 해가지고 얘 출신이 조금 의심되고 얘 지금 사상이 좀 의심된다 이거잖아요. 결말까지 갔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슈퍼맨 안티카페 회장이 몇 번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다들 좀 스며들어가지고 다 돌 던지고 했었잖아. 그 회장이 입김을 불었던 어쨌든 이 팩트에 대해서 지금 뭔가 해명된 게 아무것도 없어. 처음이랑 똑같아 슈퍼맨의 반응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갑자기 뭔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슈퍼맨이 너는 알처럼 했던 것처럼 구해주니까 그제서야 슈퍼맨 역시 당신은 우리의 편이었군요 이러는데 아니 일본 그 되게 미국 대표처럼 나댔다는 그거에 대해서 여자친구도 진짜 쌉티 인간이 돼가지고 겁나 쏘아붙여대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잘못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야 슈퍼맨의 선택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옳은 거라고 밝혀지니까 역시 잘했어요 슈퍼맨 이렇게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리고 그 2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부모님이 예전에 이제 얘를 지구로 보낼 때 그런 쎄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냥 여자도 겁나 만나서 씨도 막 퍼뜨리고 너 말 안 듣는 애들 있으면 그냥 팍 죽여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야. 브래들리 쿠퍼가 그렇게 선한 웃음을 지으면서 근데 그랬다 쳐. 근데 슈퍼맨이 분명히 그때 얘기했어. 나는 이거 모르는 사실이고 난 앞부분밖에 못 들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 좋은 일 하라고 내려보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랄하지 마 이러면서 안 들어놓고 나중에 또 좋은 일 하니까 역시 이러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떼거지로 많은데 생각의 흐름이 너무 단순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깐깐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 이 슈퍼히어로 장르를 진지하게 보는 사람인가라는 되게 뭔가 반성이 들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 그 결정적으로 최종 빌런으로 여겨지는 캐릭터와 싸우는 장면 가장 좀
영화에서 극적이라고 느껴질 만한 장면에 야 뭐 슈퍼맨 너 이제 나한테 발려서 안 된다 이러고 한 방 줌을 딱 먹이려고 하고 있어 빌런이. 근데 갑자기 슈퍼맨이 씩 웃더니 치 이러니까 다들 뭐지? 약간 마법소녀물 볼 때처럼 마법소녀가 온갖 무지갯빛 다 이렇게 휘날리면서 겁나 화려하게 변신하는 거 빌런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너무 그냥 쉽게 내어준다. 너무 그런 히어로스트 장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러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야 너네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고 너네가 지금 몇 번째 리부트인데도 아직도 그런 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속아 넘어가냐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마다 너무 허술해. 예, 제가 그래서 조금 킹받았나 봐요. 진짜 정말 초등학교 때 보던 만화 영화 같은 구성인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슈퍼히어로 물에서 볼 수 있는 희노애락 애오욕은 MCU에 엔드게임까지 해가지고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코비아 얘기 막 그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저기 슈퍼히어로가 뭐 정부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좀 통제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도 갈라져가지고 막 팀전 벌이면서 싸울 때 뭔가 제가 느꼈을 때 이 장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뭔가 현실 사람들에게 뭔가 와닿는 이야기였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와버려서 이제 이렇게 그냥 적당히 무난하고 귀엽고 유치하게 잘 만든 영화를 보고도 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건가? 내가? 원작 팬들이 이번 슈퍼맨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원작을 잘 살려서래요. 이 슈퍼맨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은 그거라는 거야. 선함.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온 대사를 인용해보자면 나는 그 누구보다 인간이다.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외계인이고 짱 세고 한다는 그런 요소보다는 어쨌든 이 슈퍼맨 캐릭터가 계속 선함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고 이 지구인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뭔가 이런 어떤 마음씨를 이번 영화에서 되게 잘 살려주고 캐릭터 같은 거에서도 그런 뭔가 성장물 스트 느낌으로 잘 녹여내줘가지고 슈퍼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에 되게 적절한 구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도. 애초에 시작부터 슈퍼맨이 얼음바닥에 이렇게 처박히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뒤로는 저기 강아지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집 간 다음에 물리치료 받을 때도 아프다고 막 이렇게 되게 정말 나약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멋지진 않은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좀 새로웠던 것 같고 슈퍼맨 캐릭터성을 보여주기 좋았다고 생각해. 막판에 가서는 지구인들 다 정복해서 쓸어버려라 라는 찐 부모님들보다 너가 착한 짓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난 너무 자랑스러워 이러면서 글썽 이는 양부모님을 선택하는 것이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처럼 마이 페런츠 마이 초이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정말 정석 같은 느낌이었고 되게 정직하고 뭔가 되게 적당한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난 지루하긴 했어. 왜냐면 이게 슈퍼맨 입장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거긴 하지만 나는 이런 구성을 너무 많이 봤던 사람이었으니까 어쨌든 자꾸 작품 밖에서 그 슈퍼 히어로들을 바라보게 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몰입이 깨진다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거 나오면 볼래 말래 하신다면 저는 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해놓고 다음 거 나오면 또 본다고 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자사에서나 타사에서나 어쨌든 있었으니까 그걸 발판 삼아 뭔가 배운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슈퍼히어로 장르의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나올 거 다 나왔고 볼 거 다 봤다. 물론 되게 머리 많이 써야 되고 고민할 거가 많지만 근데 그게 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많은 걸 수도 있어. 어떻게 해서 하락세를 탔고 어떻게 해서 반응이 안 좋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나도 좀 더 뒤틀어서 생각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표본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지금 시기 좋잖아요. 약간 슈퍼히어로판의 빈집이잖아요. 정말 뭔가 DC가 정말 급부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생각. 그래가지고 양가적인 감정이 들지만 어쨌든 난 다음 거 나오면 볼 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슈퍼맨 디자인은 별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슈퍼맨 보시면서 슈퍼독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것도 그냥 오히려 그냥 그랬어요. 네.
난 이 슈퍼맨 디자인이 진짜 나한테 지뢰인 것 같은 게 이 강아지한테 저 망토 입혀놓은 것도 그냥 너무 나는 그냥 별로야. 강아지 귀엽긴 한데 나는 진짜 이 S랑 이 망토랑 이 색깔 때문에 영원히 슈퍼맨 못 사랑할 듯. 부디 많은 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피곤해. 안녕.